1960년대 대한민국. 비포장 흙길을 달리는 외제차 몇 대. 자동차는 꿈 같은 사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꿈을 꿨습니다. 우리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불가능한 꿈을요. 그 남자의 이름은 정주영. 그가 세운 회사가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첫 번째 이야기. 1967년 12월 29일 현대자동차가 공식 설립됩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 도전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알 수 있죠. 자동차 설계 기술, 전모, 숙련된 엔지니어, 없음. 생산 설비, 당연히 없음. 심지어 제대로 포장된 도로조차 전국의 10%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동차 회사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일단 조립부터 해보자. 정주영 회장은 해외 완성차를 들여와 조립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은 파트너가 바로 미국의 자동차 제국 포드였습니다. 1968년 11월 드디어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차가 울산 조립 공장에서 롤아웃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포드 코티나. 포드가 만든 이 중형 세단은 당시 유럽에서 꽤 인기 있는 모델이었죠. 1200cc급 엔진의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포드라는 브랜드의 신뢰성까지. 현대자동차는 이 코티나를 노크다운 방식으로 조립했습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부품을 다 보내주면 한국에서 조립만 하는 거죠. 처음엔 다들 기대가 컸습니다. 포드 브랜드잖아. 품질은 보장이지. 선진국 기술로 만든 차니까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코티나가 한국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서스펜션 파손. 영국의 평탄한 포장도로를 위해 설계된 코티나는 한국의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몇 달 타다 보면 차체가 삐걱거리고 서스펜션은 금방 망가졌죠. 두 번째 문제, 냉각 시스템 과열. 영국의 선선한 날씨에 최적화된 엔진은 한국에 찌는 듯한 여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한여름 도로 한복판에서 보닛을 열고 식히는 차들이 속출했죠. 세 번째 문제, 부품 수급. 고장이 나도 부품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영국에서 배로 부품을 들여와야 했으니 수리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기 일쑤였죠. 고객들의 불만은 폭발했고 현대자동차의 이미지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포드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포드가 보낸 조사단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운전자들이 차를 너무 험하게 몰아서 그런 겁니다. 네. 당시 도로 포장률이 10%도 안 되는 나라에서요. 이건 마치 사막에서 수영복 입고 추우면 당신 잘못이라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 현대자동차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남이 만든 차를 그냥 조립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환경에 맞는 우리 손으로 만든 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한국 자동차 산업 역사를 바꾸는 프로젝트로 이어집니다. 1973년 말 정주영 회장은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기술도 없는데 무슨 자동차 개발이냐? 돈만 날리다가 회사 망하는 소리다. 하지만 정주영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없으면 세계 최고한테 배우자. 그가 찾아간 곳은 이탈리아. 당시 자동차 디자인의 메카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명의 천재를 만납니다. 조르제토 주지아로. 그는 당대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였습니다. 폭스바겐 골프, 알파로메오, 알파수드.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은 명차들을 그가 디자인했죠. 현대자동차는 그에게 의뢰합니다.
한국 시장을 위한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소형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지아로는 4가지 디자인안을 제시했고 현대 경영진은 그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차의 이름은 포니 PONY. 1975년 울산의 현대자동차의 첫 완성차 공장이 완공됩니다. 최신 설비를 갖춘 이 공장에서 드디어 포니가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2001 400cc급 소형차. 주지아로의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차. 1976년 1월 26일 드디어 포니의 사전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주문이 밀려들었고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1976년 한 해 동안 포니는 국내 승용차 시장의 무려 44%를 점유합니다. 거의 2대 중 1대가 포니였던 거죠. 마이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열심히 저축하면 살 수 있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포니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976년 포니는 중동과 남미로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차가 바다 건너 다른 나라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차 한 대를 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죠. 조립 생산으로 시작한 포드 코티나. 그 실패에서 배운 교훈.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포니.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의 자동차 제조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오닉, 제네시스, 수소전기차. 지금 현대차가 만드는 첨단 기술의 차들은 모두 그 첫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포니 이후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해외 시장을 공략했을까요? 미국 시장 진출은 순탄했을까요? 그리고 일본 자동차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1970년대 현대자동차의 엔지니어였다면 어떤 차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자동차 역사 이야기를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가 처음 자체 제작으로 만든 포니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차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신기술과 옛 디자인을 살린 멋진 차가 완성되길 바라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